오늘따라 집을 나섰는데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시원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야겠죠? 마스크 안 가져왔다. 어쩐지 뭔가 허전했습니다. 오늘도 마스크를 챙긴 여러분, 정말 마스크가 코로나를 막아줄까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마스크 필터에 수많은 구멍들이 있네요. 필터 구멍은 바이러스보다 9만 배 더 큽니다. 사이즈만 생각한다면 마스크 필터로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것은 마치 주방용 뜰채로 소금을 걸러내는 것처럼 말이 안 되죠. 바이러스가 마스크 필터 사이를 다 통과해버리지 않을까요? 정말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막아주긴 하는 건가요? 당연히 막아주죠. 하지만 작동 원리는 주방용 뜰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꼭 이해해야 하는 마스크의 과학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전파될까요? 여러분이 중국집에서 군만두를 시켰다고 생각해봅시다. 1시간 뒤 배달하시는 분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직접 손으로 군만두를 건네진 않습니다. 군만두는 봉지에 담기고 그 그릇은 또 한 번 비닐 포장이 되어서 전달이 되죠.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는 주로 사람의 침방울에 담겨서 다른 사람에게 배달됩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막고 싶다면 바이러스보다 더 큰 침방울을 막으면 됩니다. 침방울이 바이러스의 포장 용기인 거죠. 이 침방울의 크기는 다양합니다. 바이러스보다 조금 큰 침방울부터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큰 침방울들도 있죠. 어떤 침방울은 사람의 머리카락 두께와 비슷합니다. 침방울의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보다 크면 비말이라고 하고 작으면 에어로졸이라고 하죠. 특별히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을 우리는 공기전파, 공기감염이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본 적 있죠? 문제는 대부분의 비말과 에어로졸도 여전히 마스크 필터 구멍보다 훨씬 작다는 겁니다. 어떻게 비말과 에어로졸이 필터 그물에 걸러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필터 구멍 사이로 빠져나갈 것 같은데 말이죠. 미지 세계는 우리의 일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테니스공을 벽에다가 던지면 테니스공은 당연히 튕겨나오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도라에몽 스몰 라이트 빔을 맞아서 키가 100만 분의 1이 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상태죠. 나노미터와 마이크로미터 세계에서는 모든 물체가 끈적끈적합니다. 이때 슈퍼 미니 테니스공을 벽에다가 던지면 공은 벽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죠. 우리는 이 힘을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합니다. 테니스 공의 전자와 벽의 전자의 배치가 바뀌게 되어 끌어당기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 원리로 매우 작은 비말과 에어로졸은 마스크 필터 섬유에 붙는 순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필터는 주방용 뜰채가 아니라 거미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벌레가 끈적한 거미줄에 부딪히면 못 빠져나가는 것처럼 한 번 부딪힌 침방울은 필터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직 말이 안 됩니다. 마스크 필터 구멍은 여전히 침방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필터 사이로 침방울들이 다 지나갈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과학 유튜버 불멸의 떡밥 아인슈타인이 등판합니다.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4개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 광전 효과,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그리고 마지막 브라운 운동. 브라운 운동이 마스크 필터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영상 보는 여러분 혹시 아프지 않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아까부터 여러분은 무언가에 맞고 있었습니다. 대기의 공기 분자가 사방으로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전혀 아프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바이러스 침방울들은 이야기가 전혀 다르죠. 에어로졸과 비말은 정말 작고 가볍기 때문에 공기 분자들에게 맞으면 꽤 아픕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무작위로 움직이게 되죠. 원래는 마스크 필터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가야 하지만 브라운 운동 때문에 궤도를 벗어나서 필터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봅시다. 바이러스는 침방울에 포장이 되어 전달되죠. 침방울의 크기에 따라 에어로졸과 비말로 나뉘었고요. 에어로졸 중에서도 작은 에어로졸은 브라운 운동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필터 안에서 브라운 운동으로 무작위로 움직이게 되고 결국 마스크 필터에 붙어버리죠. 큰 에어로졸이나 비말은 크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브라운 운동이 거의 없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거의 직선으로만 나가게 되죠. 공기 바람을 타고 요리조리 필터 사이를 피해가야 하는데 무작정 직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필터 안에 거미줄에 잘 걸리게 됩니다. 문제는 중간 크기 에어로졸들인데요. 얘네들이 마스크가 가장 잡기 힘든 침방울들입니다. 브라운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 크지만 필터 안에 공기 흐름을 잘 타고 다닐 정도로는 가볍죠. 또 다른 필터링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정전기력이 등장합니다. 정전기 마스크 필터를 개발한 과학자들은 어쩌면 고양이를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고양이가 신나게 스티로폼에 비비게 되면 전자가 스티로폼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양이는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가 되고 주변의 스티로폼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고양이가 마스크 필터 역할이고 스티로폼이 바이러스 에어로졸이 됩니다. 마스크 공장에서 마스크를 만들 때 필터를 양전하와 음전하로 나눠주는 정전기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어로졸이 필터 가까이 가면 내부 전자가 재배치가 되면서 필터에 끌려가게 되죠. 이렇게 중간 사이즈 에어로졸까지 정전기력으로 잡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KF 마스크는 중간 사이즈 에어로졸을 80%까지 잡아내고 KF94는 94%까지 잡아냅니다. 혹시 여러분이 천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어떨까요? 작은 에어로졸은 브라운 운동으로 걸러지고 큰 에어로졸과 비말은 관성 때문에 걸러지지만 중간 크기 에어로졸은 막기가 힘들죠. 그런데 침방울 중에서는 중간 크기 에어로졸이 가장 많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혹시 마스크를 물로 빤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오늘 썼던 그 마스크 일주일 내내 썼던 건 아니죠? 마스크 필터에 물이 닿거나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마스크 필터에 나눠져 있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정전기 효과가 약해지면 중간 크기 에어로졸이 효과적으로 걸러지지 않게 되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